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치쌤입니다. 오늘은 19번째로 마지막 회 공격 상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경기 영상은 남녀 혼성 경기 방식이며 부산교대 티볼 동아리 스위스팟의 협조로 촬영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자로 나가서 주루를 할 때는 망설이지 않아야 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아웃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번 시간에 3점차 상황에서 주자 1-3루를 놓고 2번 타자부터 타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큰 거 한 방이면 동점이지만 수비가 잘 되고 주자가 아웃되면 주자가 사라질 수도 있는 만큼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플레이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점은 상대의 빈틈을 적극적으로 노리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공격 과정에서는 상대가 빈틈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비 실책을 하거나 송구 실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빈틈을 파고들어야 상대를 좀 더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1루수가 팔을 뻗었는데요. 만약에 이 타구를 1루수가 곧바로 잡아낸다면 주자들은 바로 원래루로 돌아가야 되고요. 1루수가 만약에 놓친다면 주자들은 뛸 수 있는 만큼 뛰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1루수가 글러브 안에 공을 넣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수비를 봅시다. 잡아냅니다. 그리고 3루 주자는 기루를 하고요. 이때 공이 3루로 간 틈을 타서 1루 주자가 2루로 뛰는데 성공합니다. 재치 있는 주루로 주자를 2루로 진루시킵니다. 주자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심판이 볼데드를 선언하지 않았고 당연히 1루 주자의 진루는 인정됩니다. 방금 같은 상황이 바로 재치 있는 주루 플레이, 망설이지 않는 주루 플레이입니다. 그리고 발을 바꿔서 밀어친 타구, 이 타구를 외야수가 잡지 못하고 그대로 뒤로 완전히 빠져버리게 됩니다. 2, 3루 주자는 안타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홈에 들어오고요. 타자 주자 홈까지 들어오면서 3명이 홈을 밟으면서 순식간에 동점이 됩니다. 담장을 넘기지 않았지만 발로 만들어낸 그라운드 홈런이 나왔습니다. 이제 동점! 영상에 나와있지 않았지만 초 상황에서 잔루가 만루로 끝났기 때문에 점수 계산으로 가면 잔루까지 계산해야 됩니다. 공격팀이 1점을 더 내면 승리, 잔루 만루이면 무승부, 그리고 잔루가 만루보다 한 명이라도 모자라면 패배합니다. 즉 지금 수비를 하는 팀 입장에서도 점수를 주지만 말자 라는 전략으로 수비를 해서 잔루 만루 이하로 막는다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맞은 타구 3루수가 바로 잡아서 집어 던지지만 타자의 발이 더 빨랐습니다. 1루에서 세이브, 내안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홈런을 치기보다는 안타를 차곡차곡 모은다는 생각으로 타석에 들어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1점만 나면 경기가 끝나는 상황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몸이 힘이 들어가고 내가 경기를 홈런으로 끝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홈런을 치면 좋지만 생각보다 홈런을 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홈런만 노리는 스윙을 하다가는 지금 이런 식으로 공이 그냥 떠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자들도 움직이지 못하고요. 아무것도 얻는 게 없이 아웃만 당하게 됩니다. 6번 타자가 내야 안타로 출루한 상황, 주자 1, 2루 상황에서 7번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제부터는 진짜로 실수나 주루사가 나오면 경기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주자들도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타자가 타격한 공, 그러나 높이 뜨면서 내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수비팀과 공격팀은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수비팀은 한 점만 주면 경기가 끝나기 때문에 홈에서만 주자를 들여보내지 않는다는 작전으로 경기를 진행해야 되고, 공격팀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홈런을 노리기보다는 빈 곳으로 안타를 쳐서 2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인다는 생각으로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8번 타자는 이 작전을 위해서 자신이 아웃당하더라도 주자들을 앞루로 보내기 위해 밀어치지만 공이 또 뜨면서 1루수가 잡아냅니다. 또다시 주자들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제 9번 타자까지 이 상황이 넘어가네요. 이제는 9번과 10번 두 명만 막으면 수비팀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상황. 높이 뜬 타구, 그리고 이 타구가 중견수 정면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여기서 10번 타자까지 뜬 공으로 잡히거나 1루에서 아웃을 당하게 되면 공격팀은 아주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끝내지 못하고 그대로 수비팀에게 승리를 주면서 경기를 패배하게 됩니다. 마지막 타자이고 제일 잘 치는 타자가 10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비수들은 안타를 무리하게 맞기보다는 2루 주자를 홈에서 잡아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도전적으로 플레이해야 됩니다. 이 타자의 마지막 타석에 모든 것이 걸려있는 상황,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수비팀은 남자 일루수와 여자 볼루수를 맞바꾸면서 홈에서 득점을 막아보려고 시도합니다. 이 경우에 1루의 수비는 약해지지만 대신에 홈의 수비가 강해지기 때문에 혹시 안타가 나오더라도 2루 주자를 홈에서 잡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비팀은 무리하게 1루로 던져서 아웃시키기보다는 2루 주자를 홈에서 잡아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쫓아가지만 유격수 글러브 맞고 공이 뒤로 빠져나갑니다. 10번 타자라서 전력 질주하던 2루 주자가 홈을 밟으면서 경기가 끝납니다. 끝내기 안타로 말공격팀이 승리합니다. 심판은 경기가 끝나면 바로 양 팀을 모이게 해서 경기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부상자가 없는지 확인하면서 경기를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기를 훈훈하게 잘 마무리하고 이후에 각 팀에서는 경기를 되돌아보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요. 심판은 자신의 판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기의 후반으로 갈수록 망설이지 않고 주루 플레이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많이 공부를 해야겠죠. 또한 상대가 실수를 할 때 그 빈틈을 누리는 것도 실력이고요. 때로는 홈런보다 안타를 쳐서 주자가 나가주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빙의 상황에서 끝내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 수비팀과 공격팀 모두 누가 더 집중하냐에 따라서 경기의 승패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네, 어느새 다음 시간이 마지막 강의네요.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서 강좌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 잘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안녕.